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긴 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이전의 한국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저 못 사는 아시아의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크고 작은 세계 행사를 진행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한국은 이제 이름 모를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를 이끄는 경제 대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죠. 물론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 한국 미디어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내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적 컨텐츠로 자리매김했고 이 때문에 한국을 찾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무수히 많아지면서 부가적인 경제 창출까지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한국은 과거 일본을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시장에 압도당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 역시 그들이 만든 영상물을 보면서 자라왔고 1980년대, 90년대 영화관에는 중화권에서 만든 영화 포스터로 벽을 빽빽히 메울 정도로 한국과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었죠. 그런데 최근 영화관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과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중국, 홍콩, 대만 영화는 이제 상영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그 자리를 한국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역시 이제는 일본 드라마, 대만 드라마는 몇 명의 매니아만 있을 뿐 크게 이슈가 되는 작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자리 역시 한국 드라마가 대체하고 있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아시아 영상 시장과 관련된 주제는 대부분 한국 작품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홍콩인들 역시 한국 작품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는 서양에서 인기를 끌던 홍콩 영화를 한국이 뛰어넘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한 외국인은 세계인들이 다 아는 홍콩 배우 성룡, 주윤발, 이영걸, 왕가희 등은 홍콩 영화가 인기를 끄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홍콩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고 할리우드와 작업을 한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더 이상 홍콩 콘텐츠는 한국 작품처럼 세계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두기봉 영화같이 질 좋은 홍콩 영화가 있지만 대체 왜 한국 영화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며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분명한 건 홍콩은 한국에 비해 창의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중문화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표현하는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등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뛰어난 창의성이 지금의 역전 현상을 만들어냈다며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거 홍콩 영화는 한국인들 역시 매우 좋아하는 영화 장르이기도 했는데요. 당장 생각나는 영화만 하더라도 천녀유혼, 타락천사, 열혈남아, 천민밀, 영웅봉쇄 등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단지 한때 유행했던 과거의 명작들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홍콩 영화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죠. 때문에 수많은 홍콩 네티즌들은 이제 세계의 주류가 되어버린 한국 문화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영상 산업을 부러워하는 건 홍콩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명 K 소프트 파워는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의 경우 한국 컨텐츠만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국 컨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오징어 게임과 지옥은 공개 이후 넷플릭스 전세계 드라마 1위에 올랐고 국제영화제에서 이방인에 불과했던 한국 영화는 단골 수상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야를 확장해 K-팝과 웹툰 등 다른 시장을 보게 되면 이미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 시장을 공략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홍콩을 비롯해 한국보다 앞서 나가던 일본, 중국 등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한국을 보고 질투와 부러움의 반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세계의 주류 문화가 되어버린 한국 미디어 산업을 본 홍콩인들과 중화권 국민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자금 지원과 자유를 주잖아. 반면 홍콩 정부는 자금 삭감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난 아직도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과 비교해 쇠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프다. 별로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 엔터 산업은 본토 시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에 쇠퇴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영화가 많아. 그렇지만
예전에 나온 위대한 작품에 근접하는 영화가 나올 수 없는 것 맞는 말이야. 거물급 스타들은 돈 때문에 중국이나 할리우드로 가버렸잖아. 중국은 홍콩 스타와 중국 자금으로 공동 작업을 강요하고 있고 거대한 자금으로 홍콩 시장을 장악했으며 이제는 어떤 작품을 만들지까지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자유로운 창작물 제작에 방해를 받지 않으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이죠. 언급된 배우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식 영화를 만들고 일부는 검열을 받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인 거야.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배우가 별로면 성공할 수 없어. 한국 작품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뛰어난 배우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야. 그런데 왜 홍콩은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중국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중국 때문에 먹고 살지만 중국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 영화가 홍콩과 같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서구 영화와 비슷한 정도일 뿐이죠. 홍콩은 돈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 반면 한국의 영화 제작사들은 철학, 존재, 의미 등을 탐구하고 있어. 홍콩의 어떤 영화 제작자들도 한국인들처럼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 그러니 한국에게 밀리는 게 당연한 거지. 중국 본토와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세계 소비자들은 불행히도 중국과 관련된 제품을 보이콧하고 있잖아. 스포츠에서도 중국 선수들은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레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일부 홍콩 영화는 좋지만 대부분 별로야. 내 생각에 한국 영화의 인기는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K-팝의 인기와 관련된 것 같아. 미국과 캐나다 맥도날드에서 BTS의 해피밀을 판매할 정도로 K-팝은 큰 인기거든. 이런 인기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K-팝의 인기가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 영화와 엔터 산업의 부상은 그 나라의 경제 부흥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홍콩 영화도 70년대에서 90년대가 전성기였고 말이죠. 한국 영화가 흥한 건 넷플릭스의 힘 아니야.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이 정도로 인기를 얻지는 못했을 거야. 그건 틀린 말이야. 홍콩 영화도 넷플릭스에 공개됐는데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 아마도 한국 연예 산업이 세계 대중들의 입맛에 더 맞는가 봐. 한국 드라마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법을 알아낸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시리즈가 인기잖아요. 뭘 그렇게들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그냥 한국 영화가 홍콩 영화보다 더 잘 만들었고 더 재미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이 모두 우수한 게 지금의 현실이죠. 지금까지 홍콩 영화의 인기를 추월한 한국 영화에 대한 홍콩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